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담임과 보조교사 등 8명이 원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규 채용교사까지 출근을 포기하는 등 보육 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급기야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감독기관인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옹기종기 친구들끼리 모여 즐겁게 종이접기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집이 아닌 세종시청 로비입니다. 세종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과의 갈등으로 전체 교사 8명이 갑자기 그만두자 학부모 10여 명이 보육 공백을 해결해달라며 시청에 항의 방문을 온 겁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차마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따로 맡길 데도 없어 시청까지 데려왔습니다. 낯선 선생님들이 이제 대체교사 분들이 이제 매일마다 바뀌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발단은 새로 바뀐 어린이집 원장과 기존 교사들과의 갈등이었지만 부실 급식 논란, 아동학대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원장과 일부 학부모 간의 고소 사태까지 비화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76명이던 원아수는 48명까지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기할 어린이집도 없고 맞벌이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불안한 마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원장 해임과 관리감독자 상주 등을 요구한 일부 학부모들에게 세종시청은 감사위원회에 종합감사를 약속했습니다. 잘못이라든가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그 결과를 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어린이집에 제기된 온갖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자신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며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로 25년이나 재산신고를 해오면서 6억 원이나 되는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다며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성명을 내고 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정명국, 김선광 의원이 각각 컴퓨터 기기와 행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권 개입 의혹으로 비치는 의정 활동을 하거나 출신 대학의 계약을 따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전시의회 의원 절반인 11명이 영리성 있는 단체의 직을 겸하고 있다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을 사임하거나 휴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선광 의원과 정명국 의원은 각각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 사실, 공개 입찰로 따낸 정당한 결과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가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됐던 역술인 천공과 최근 한산모시 문화재에서 차담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 군수가 천공과 차담을 가진 것은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고 또 논란이 일자 천공을 몰랐다는 해명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는 천공과의 차담회가 논란이 되자 천공이 누군지 몰랐고 지역 주민 소개로 차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만 발굴했는데도 건물지 20여 동이 확인되는 등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안시는 사적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된 천흥사지 터입니다. 3차 조사 결과 이곳이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건물지 20여 동이 발견될 정도로 일단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지의 형태도 구역별로 구분이 되고 사역이 점차 확장됐던 다원식 가람 배치가 확인됐습니다. 5분의 1도 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여 개의 건물지들이 많이 확인되는 걸로 봐서는 이 중서부 지역에서는 최고의 규모의 사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왕실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청동 소탑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고 본존부를 모신 중심 건물은 석재를 정교하게 다듬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고급의 그러한 기종의 청자들이 나오고 또 저러한 청동 소탑 나오고 개성 만월대라든지 또는 동시대 다른 사찰에서 보이는 그런 기단에 비해서는 이게 격이 더 높다는 거예요. 천안시는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전체 규모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흥사지는 고려시대 창건돼 조선시대 폐사된 절로 현재는 주변에 5층 석탑과 단간지주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전시 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과 상시 근무자에게 매년 일정 기간의 자율 연수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중에 비정규직 노조와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 사이 노노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30개 학교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중인 가운데 오늘 단체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금성백조주택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변정규씨 댁에서 담장 도장과 대문 보수, 옥상 방수 작업과 주방 상판 교체 등 무료로 주택 보수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30년째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는 대전지방보훈청,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중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올해 3가구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67가구에 대한 보수를 마쳤습니다. 세종에서 오피스텔 등 주택 900여 채를 소유한 50대 부부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1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경찰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70명 이상이 세종시 공무원이고 대부분 20, 30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6명도 사기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운 공급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현재 임대주택의 공실률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유형과 적정 공급 비율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급 방안은 5생활권 등 확정되지 않은 생활권에 주택 공급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빈 페트병을 회수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판기 운영에 종량제 봉투와 교환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빈 페트병 자동 수거기 앞. 수십 개, 많게는 100개 페트병을 가져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깨끗한 페트병 한 개를 넣으면 10원씩 적립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요새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깨끗하고 라벨이 없는 페트병만 수거됩니다. 라벨이 붙어있는 페트병을 넣으면 이렇게 거부됩니다. 문화센터나 체육관 등 대전에 설치된 자동 수거기는 70대. 지자체들은 수거 비용 절감과 재활용 확대에 효과가 큰 만큼 직접 대면 회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페트병을 많이 모아서 일반 기계에다가 투입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면 수거, 무게로 개근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대면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페트병 15개를 모아오면 5리터 종량제 봉투로도 바꿔줍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수거된 페트병은 7만 2천여 개, 교환한 종량제 봉투가 8천 장에 달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가 됩니다. 투명 페트병 15개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고요. 대덕구에서는 페트병뿐 아니라 샴푸, 요구르트 등 다양한 플라스틱별로 무게를 재서 킬로그램당 2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시는 자원순환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적용 장소도 늘릴 방침입니다. 영화관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각종 축제장, 카페 그리고 그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보상도 받는 일석이조의 지자체 사업들이 재활용 선순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올여름 강한 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충남도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응급실 운영기관 20곳을 중심으로 무더위 건강 피해와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매일 공개합니다. 온열 질환은 높은 기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 급성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의식 저하를 비롯해 오래 방치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운 시간대 피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예방이 중요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량 증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 잔류 농약을 집중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고추잎과 깻잎, 상추를 비롯해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고추와 콩, 마늘 등으로 잔류 농약 350종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검사에선 고추잎과 호박잎, 깨순과 쌈배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을 확인해 식약처와 관할시군에 통보하고 회수 폐기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